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생활 방식과 형편이 모두 다르죠. 그중에는 기초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복지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가슴 아픈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죠.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을 통해 발굴되는 대상자는 1년에 평균 110만 명. 2015년 보건복지부의 사각지대 관리 시스템 필요성이 보고된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발굴 대상자들이 겪는 다양한 위기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금 특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 연구는 규모 추정이나 실태 조사라면 사보원 연구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지자체의 발굴 실태와 성과에 주목했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대상자의 시간에 따른 위기 진단과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중 총 348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입체적이고 세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발굴 대상자의 반복 발굴 현황 조사 결과를 알아볼까요? 조사 기간 동안 1회 발굴은 전체 발굴 대상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다른 위기 요인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대상자가 반복해서 발굴될 경우 위기 요인도 여러 가지로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회 발굴될 경우 두 가지 위기 요인을 보유한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고 2회 이상 반복 발견될 경우 3개 이상의 위기 요인을 보유해 위기 요인의 중첩성이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대상자들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 인해 중복 발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굴 대상자가 반복 발굴될 경우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현황을 조사해 보니 1회 발굴 대상은 고용, 건강, 가구 변동의 위험이 컸고 2회 이상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 지원 탈락, 금융 연체, 체납, 주거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굴 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공적 지원, 즉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요? 2020년 1월부터 21년 3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전체 공적 지원 평균 대비 2회 이상 발굴 대상자의 공적 지원 수급 비중이 높았지만 21년 5월부터는 1회 발굴 대상자의 공적 지원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수급 제도, 그 수급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들의 위기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은 6.0%, 생계급여 수급이 평균 7.6%로 집계됐으며 이 중 주거급여 수급은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2년 발굴 대상자 데이터를 중앙발굴과 지자체 발굴로 구분해 추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중앙발굴과 지자체 발굴을 비교해보면 총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대비 공적 지원 연계 대상자 수는 각각 약 13만여 명으로 비슷하지만 공적 지원율은 지자체 발굴이 중앙 발굴에 비해 6.35% 높게 분석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요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점을 시사해 주는데요. 첫째,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는 신규 정보의 발굴과 둘째, 지자체별 복지사업 및 서비스의 수급자 특성을 분석한 위기정보 도출 방안 모색, 그리고 해당 지역과 유사한 타 지역과의 정보 공유와 대상자 발굴의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중에는 중앙 발굴 대상자나 지자체 발굴 대상자 이외에 주목해야 할 대상자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자체 미분배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위기 정보별 공적 지원율 등 다차원적으로 고찰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45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사회보장 지원박 대상자에 대한 연구는 향후 타차 수와 비교 분석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더 자세히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사점을 덧붙였는데요. 앞으로도 사보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연구도 계속 이루어져 기초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대상자 분석과 연계해 시스템 밖에서 관찰될 수 있는 국민의 위기 징후와 취약성 등을 토대로 유형화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사보원은 재화, 서비스, 자원 등 10개 문항의 질문을 통해 결핍 상태를 조사한 복지 패널을 활용했는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의료, 주거 등에서 박탈당한 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세 집단 유형으로 분리했죠.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박탈당한 대상자들은 그 횟수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으며 정신건강 부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포털 사이트나 언론 뉴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본 경험 있으시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 보도 사례도 분석했는데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건의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을 선별, 450개의 기사를 심층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언론에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정부는 발굴 위주의 대책을 내놓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은 복지 지원 기준이나 수준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기 유형에서는 독박 돌봄의 문제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드러나 생계지원뿐 아니라 적정한 돌봄 서비스가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정작 복지 사각지대 사망 사건 중 1인 가구 사건은 4건에 불과했고 오히려 가족 단위 사망 사고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고독사 문제와는 다른 성격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유형별 위기 진단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반복 발굴 비중과 지자체 발굴 성과를 확인했고, 둘째, 복지 패널을 활용해 박탈 경험 대상자의 제도적 배제를 확인했고, 셋째, 복지 사각지대 사망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 사례 분석을 통해 발굴 대책의 한계와 돌봄 위기 대응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이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 누구나 사람답게 잘 사는 사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위해 앞으로도 유의미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